김용민 DJ도 문자 폭탄 권장했다. 네, 정말 고마워요. 김용민 때문에. 진중권도 김용민만 있으면 걱정 없다. 우리 국민의힘이 무조건 이 정권 재탈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조응천이가 제발 문자 폭탄 좀 하지 말아라. 문자 폭탄은 막 대깨들이 막 난리를 칠수록 정권에서 멀어진다. 정권 재창출 멀어진다. 아마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받는 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참 훌륭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국회에서 참 아까운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조응천 국회의원도 원래 우리가 데리고 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도 이 진짜 보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레이니데이님께서 네 작가님 오늘도 뜨겁게 응원합니다. 저도 레이니데이님 뜨겁게 응원합니다. 닉이 너무 멋지시죠? 네. 자, 근데 김용민이 뭐라고 했냐? 문자 폭탄은 권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 조응천이 너도 국회의원 선출직이잖아. 뽑았잖아. 선거를 통해서 했으면 너 그 정도 감당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참 정신승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용민이가 뭐라고 했느냐? DJ도 담벼락에다가 욕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DJ도 문자 폭탄 하라고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DJ가 그렇게 말했더군요. 참 기가 막힌데요. 자, 우리 은물결님께서 네, 또 오늘 애국의 초록물길에 동참해 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은물결님. 또 레니데이님, 정권 교체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지치지 맙시다. 맞아요. 저도 지칠 때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지치지 말자고요. 저는 하여튼 정권 교체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DJ라는 사람, 참 묘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DJ하고 인터뷰도 여러 번 해갖고 완전히 미운 털 찍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조선일보에 DJ하고 이 YS에 대해서 이제 그만 낚시나 하러 가라. 이제 좀 새로운 세대로 교체하자. 언제까지 YS나 DJ 이렇게 돼야 되냐. 이런 낚시론이 나왔을 때 제가 옳다고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론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조선일보에 썼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공식적인 행사에서 DJ하고 YS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DJ하고 YS의 그릇을 알게 됐어요. 자, YS는 제 손을 이렇게 꽉 잡더니 아이 뭘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하고 아니면 나 그만둘게요. 이러면서 전욕 씨, 전욕 선생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YS는 굉장히 그 포용력이 컸어요. 근데 이제 DJ하고 저도 별로 마주치지 않고 싶었는데 딱 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DJ가 이러면서 딱 가더라고요. 고개 까딱하고 외면하면서 가더라고요. 와,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DJ의 이 그릇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며칠 뒤에 또 이희호 여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희호 여사는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근데 이 악력이, 이 손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손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들어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효 여사는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기부의 그 차장까지 했던 분을 우연히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저한테 자꾸 막 얘기시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봤더니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전 안기부 차장 아무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름도 저한테 준 명함은 그냥 사무실 명함이었어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그분이 저한테 막 만나자고 했었어요. 여자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눈은 높아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농담하죠. 이거 진짜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저한테. 제가 그때 이제 이효 여사의 자서전을 읽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보내줘서 저는 누가 책을 보내주시면 무조건 다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있었더니 그때 한마디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얘기를 그대로 전할게요. DJ 자서전은 다 거짓말이 많았는데 이효 자서전 나도 읽어봤는데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일 때문에 읽으셨던 거예요. 자, 근데 DJ가 어떻게 했느냐.
6.15 선언 9주년 때 2009년에 DJ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에 우리는 항거해야 된다. 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담벼락에다가 막 낙서도 하고 욕설도 하고 인터넷에도 막 가야 된다. 막 댓글도 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DJ가 말한 거는 김용민이 말한 일종의 문자 폭탄을 DJ가 MB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역시 DJ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때 문재인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적한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적이고 자신에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자기 비방하는 전단지 돌렸다고 2년 넘어갔고 그걸 묵히고 묵혀가지고 직접 고발을 하는 문재인이 같은, 정말 여러분 치사하고 더러운 거죠. DJ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한테 비판을 하면은 정말 저 같으면은 글 잘 읽었어요 이러고 우리 앞으로 친구해요. 전 보통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변인 할 때도 정말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 당시에는요 제가 무슨 브리핑을 하면요 요 앞에 그냥 그 기세등등한 좌파 인터넷 언론이 또 앞자리에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얼굴 좋으시네. 오늘 노랑머리 연생 멋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런 점에서 용렬한 정치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용민이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충수, 자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가슴속에 가졌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 정신. 진짜 서비스다, 정신은. 이 정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언론에 대한 서비스. 제가 대변인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리오트의 서비스 정신, 그 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리는 놓고 성은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다리를 놓는 자는 흥한다고 했어요. 근데 김용민이가 자기네의 아주 우중충한 드라큘라의 성 같은 걸 쌓고 있는 거예요. DJ처럼. 김용민이가 문자 폭탄은 DJ도 하라고 했다.